먼저 구조체입니다. 구조체는 변수와 함수의 모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자료형을 새로 만들 때 사용합니다. 나중에 클래스를 소개하는데 구조체와 클래스는 메모리의 사용 방식이 다릅니다. 구조체는 데이터 중심의 메모리 사용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본 자료형과 같은 형식으로 동작합니다. 먼저 구조체의 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struct for라는 이름의 구조체이고 이 안에는 xyz의 변수가 있고 show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효용성이 별로 없는 예제입니다. 그냥 변수와 함수가 이 구조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수가 이렇게 구조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show 함수가 구조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변수와 함수를 이렇게 모아놓는 것은 객체지향의 시작입니다. 구조지향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변수만 모아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변수와 함수를 모아서 사용하면 지금은 좀 설명하기 어렵지만 큰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있는 값과 이 기능을 모은 struct for라는 하나의 항목, 오브젝트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변수와 함수를 모은다는 것부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조금만 설명해보면 이 show 함수의 기능은 xyz를 편하게 출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public은 접근 범위를 뜻합니다. 이 내용이 없으면 외부에서 실행할 수가 없기에 처음에는 public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조체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struct for는 구조체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변수와 함수를 모아서 C샵에서는 구조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struct for라는 구조체를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체를 정의한다는 것도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데이터형을 정의한다는 동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인트나 플로트 같은 기본 자료형은 C샵 기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들을 모아서 저희가 struct for라는 구조체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구조체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구조체를 만들어 사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유니티에 있는 구조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해가 안 가시면 그대로 쭉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점연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연산자는 접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체나 클래스에 멤버를 점을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체 포스 변수에 x값을 이렇게 10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는 구조체 변수 포스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무엇의 의미를 갖습니다. x는 실제 변수의 값입니다. 포스 구조체 변수 x에 10을 대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포스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체 변수 포스 안에서 show 함수를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구조체를 만들기 위해 우선 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정의를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구조체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초기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했던 struct for라는 구조체에 포스 변수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포스 변수의 값을 대입하지 않고 바로 포스의 show를 실행하면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초기화가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조체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생성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성자는 구조체나 클래스의 초기화 담당 함수입니다. 이렇게 포스 변수에 new를 하고 구조체 이름을 적고 가로를 열고 닫고 끝냅니다. 이 동작은 변수를 선언하고 각각의 값을 0으로 대입한 것과 같은 동작입니다. 생성자라는 것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체를 처음 만들면 자료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초기화하는 작업들을 언어 차원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것을 기본 생성자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왼쪽의 내용과 오른쪽의 내용은 동일한 동작을 합니다.
구조체를 초기화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생성자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구조체 변수에 10, 20, 30을 이렇게 대입해서 초기화하지 않고 새로 생성자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본 생성자를 가지고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즉,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실행할 수 있으면 위의 네 문장을 한 줄로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성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초기화를 담당하는 함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초기화 함수를 구조체 정의에 추가합니다. 이 빨간색을 자세히 보시면 일반 함수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퍼블릭과 struct post 사이에 void라는 내용이나 int라는 내용 같은 게 없습니다. 사실 생성자도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조체를 초기화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 void 같은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생성자를 자세히 보면 int xin과 yin과 z인을 입력으로 받고 있습니다. 각각의 입력값을 xyz에 대입합니다. 여기에 xyz 앞에 있는 퍼블릭은 접근 범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구조체에도 접근 범위가 있고 구조체 안에 각각의 변수 안에도 접근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조체를 정의하고 스타트 함수에서는 struct post에 post를 선언한 다음에 이렇게 new를 통해서 생성자를 사용합니다. 저희는 이 post 변수에 xyz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의 중간에 있는 이 더하기 연산자는 xyz의 값을 한 줄에 출력하기 위해서 중간에 스페이스를 넣은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와 빈 공간의 따옴표 안에 있는 스트링이 있습니다. 이 값들이 서로 더해지면 자동 형변환이 일어나서 이 전체가 문자열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코드가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struct post는 한번 정의를 해놓고 저희는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이 스타트 안에 있는 내용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만큼이 실제 사용되는 코드이고 이 정의 부분은 수정할 때 빼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번 실제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두 줄에 있는 내용은 스타트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struct post에 post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메모리상에 xyz 변수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생성자가 실행됩니다. 생성자도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성자 안에 x인과 y인과 z인이 생성됩니다. 이 값으로 10과 20과 30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이 받아온 값을 구조체 안에 xy 변수의 값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받은 값들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성자가 끝나면 여기에 있는 x인과 y인과 z인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줄이 실행되면 각각의 값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린트가 실행되면 이 값들이 출력됩니다. 제일 위의 두 줄은 스타트 안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스타트가 끝나면 이렇게 이 포스의 변수도 사라지게 됩니다. 잠시 후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어 실습을 하고 디스 키워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구조체를 정의하겠습니다. 퍼블릭에 struct에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중괄호로 입력합니다. 여기에 x 변수와 y 변수와 z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퍼블릭 중간에 void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인 받고 y인을 받습니다. z인도 받겠습니다. 각각의 값들에 입력받은 값을 대입해 줍니다. z인도 입력하였습니다. 이제 실제 스타트 안에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구조체의 정의입니다. 저희가 자료형을 새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struct force에 force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new를 통해서 생성자를 실행합니다. 10과 20과 30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orce 변수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퍼블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쪽에서 force 변수의 XYZ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자동 형변환을 하기 위해 이렇게 빈칸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과 20과 30이 출력되었습니다.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한 칸을 띄워야 이 10과 20, 30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구조체 안에는 변수뿐만 아니라 함수도 넣을 수 있습니다. 한번 show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 안으로 넣습니다. 이곳은 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XYZ로 그대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안에서 force의 show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 함수도 퍼블릭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 struct 함수의 기능이 아주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정의하고 저희는 이 스타트 안에 있는 부분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post2에 show를 하면 프린트 문장을 복잡하게 칠 것 없이 바로 이 show 함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값들이 2번 출력되었습니다. 이제 교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thisx는 이 구조체 안에 있는 이 변수를 나타냅니다. 구조체나 클래스 자기 자신에 있는 변수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경우에서는 이 thisx를 쓰거나 x를 쓰거나 같습니다. 이것의 효용은 이 다음의 생성자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이전에는 x인과 y인과 z인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변수는 이 생성자의 입력 변수입니다. 이 변수와 이 변수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x를 여기서 사용하면 여기에 있는 x와 혼돈이 일어납니다. 이 thisx는 이 위에 있는 x를 뜻하고 이 x는 여기에 입력받는 x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his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코드에서 이 내용까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체에서 XYZ로 입력하겠습니다. X이고 이곳은 this입니다. 여기에 있는 thisX는 EX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수정하겠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EX가 여기 있는 X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X는 이 생성자의 입력 변수입니다. 잘 바뀌었는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값을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과 20과 30과 20과 40과 60이 출력되었습니다. 처음 보신다면
아마 이 내용이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구조체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구조체나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클래스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클래스의 소개와 문자열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구조제한적인 부분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전 시간의 구조체에서 소개한 내용 중에 객체지향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함수와 변수를 같이 포함시켜 새로 자료형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C샵의 구조체는 사실 객체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C 언어에서 C++로 발전해서 C샵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C에서도 구조체가 있는데 C의 구조체는 함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생각해보면서 클래스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래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를 말하면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구조체와 같이 함수와 변수의 모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돌아가는 방식을 알면 철학적인 부분은 나중에 이해가 가능합니다. 아래에 저희가 계속 사용하던 테스트 스크립트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위치에 변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함수 안에서만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스타트 함수 안에서 변수를 사용하고 저희가 만든 add 함수도 그 안에서만 변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변수는 다릅니다. 이 변수는 멤버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함수도 자세히 보시면 테스트 스크립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그림과 같이 함수와 변수가 이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변수는 멤버 변수이고 이 함수는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 변수는 돌아가는 일반 값 타입과 방식이 다릅니다.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간은 클래스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실제 코드 작성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더 진행하기에 앞서서 프로그래밍의 진행 상황과 초급 프로그래머가 공부를 해야 할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딩의 복잡함을 줄이기 위해서 산업 현황에서는 프로그래밍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C샵을 만든 고급 개발자는 C샵 기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계속 버전업을 해가면서 업데이트가 진행 중입니다. C샵 개발자는 저희가 사용하기 편리한 기능을 만들고 저희는 그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니티 개발자들도 기능을 만들어서 저희는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능을 작성하기 이전에 유니티나 C샵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찾아보고 작업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내용을 활용해서 사용합니다. 저희가 초급 개발자를 지나서 중급 개발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유니티의 기능을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 이르기 전이 초급 개발자입니다. 즉, 초급 개발자는 유니티의 기능을 최소한으로 수정해서 사용하여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 마지막에 소개할 지네릭 함수 같은 경우 초보자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getComponent 같은 함수를 그냥 사용하기 위해 문법을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우선은 최소한의 기능만을 확실하게 사용하고 나서 확장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는 방법을 권합니다. 이제 클래스를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전에 다 소개한 내용입니다. 클래스는 자료형을 새로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트 같은 기본 자료형은 저희가 생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 자료형을 모아서 함수와 변수를 그룹지어서 구조체나 클래스를 만듭니다. 아래와 같이 휴먼 클래스에는 HP와 MP와 getDamage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멤버 변수라고 부르고 아래에 있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다음과 같이 축약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로는 아직 클래스의 메모리 방식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차이점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구조체는 기본 자료형과 똑같이 동작합니다. 이것을 값 타입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밸류 타입이라고 합니다. 클래스는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는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선 C샵에 있는 스트링 자료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열을 사용하기 위해 스트링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보면 값 타입과 똑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값 타입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스트링으로 만든 변수는 클래스입니다. 스트링은 이렇게 값처럼 선언 가능하지만 사실은 new를 통해서도 선언이 가능합니다. 스트링은 기본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을 받아서 new로 선언이 가능합니다. 구조체와 클래스를 비교해 봤을 때 처음 보시면 조금 혼돈될 수 있습니다. 구조체도 new로 선언하고 클래스도 new로 선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다음 시간에 실제 클래스인 스트링이 돌아가는 방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자열의 동작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스택과 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택입니다. 스택은 영어로 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수 안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한 기본 자료형과 구조체 변수들이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 알아볼 힙입니다. 힙은 모아놓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의미로는 건초나 풀 같은 것을 모아놓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메모리는 클래스로 만들어진 변수들과 함수 밖에서 선언한 변수들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즉, 멤버 변수가 여기에 속합니다. 우선 스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수 안에 있는 변수인 num 변수는 이렇게 스택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value 변수도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다시 함수가 끝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가 스타트 함수가 아니라 다른 함수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수가 실행되면 이렇게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실행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또 실행되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스택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트링이 동작하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링 변수에 값으로 테스트를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이 str 변수는 스택에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곳에 테스트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의 참조값이라는 것이 저장됩니다. 실제 데이터는 힙 메모리 공간에 올라갑니다. 저희의 str 변수는 상단에 있는 테스트 메모리가 있는 힙 영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str을 프린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tr을 다른 값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테스트의 참조를 버리고 str에서는 change의 참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출력하면 이렇게 str이 가리키고 있는 값이 출력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함수가 끝나면 str 변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아직도 테스트와 change의 메모리는 힙 공간에 남아 있습니다. 함수가 끝나고 일정 시간마다 가비지 컬렉터가 동작합니다. 힙 영역에 있는 참조값을 잃어버린 변수들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와 체인지는 다른 곳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비지 컬렉터가 이 메모리를 회수합니다. 클래스의 변수들은 다 이런 형태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str1과 str2를 서로 더해서 다시 str1으로 대입하는 예제입니다. 얼핏 보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그렇게 문제가 없지만 이 더하는 동작이 많이 실행된다면 프로그램이 무거워집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타트가 실행합니다. str 변수가 스택에 생기면서 힙의 abc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str2 변수도 스택에 생기면서 힙에 있는 xyz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str1과 str2를 더해서 str1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두 값을 더해서 새로 만들어진 변수에 str1이
ABC, XYZ를 참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스트링 연산이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가비지 컬렉터에는 남아있는 메모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 문장을 for로프를 통해 10,000번을 실행했다면 10,000개의 메모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중에 게임을 만들 때는 이런 연산이 혹시 있나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함수가 끝날 때는 이렇게 스택에 있는 변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비지 컬렉터가 동작하면 이 메모리를 회수할 것입니다. 방금 예제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스트링은 고정된 문자열과 변수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변수를 계속 더하고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배울 스트링 빌더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선 이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의 경우 그냥 보기에는 값 타입과 똑같이 동작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클래스의 변수이기 때문에 힙에서 동작합니다. str에 다른 값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출력해보면 이 값은 실행해보지 않아도 체인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가겠습니다. str1과 str2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 두 변수를 더하게 됩니다. 여기서만 보시면 그대로 값 타입이 더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힙에서 동작합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1, 2, 3이 출력되었습니다. 한번 스트링 빌더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링 빌더를 쓰면 자동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의 이유는 이 클래스는 시스템 클래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Using System 텍스트를 클릭하고 이 위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수 이름을 적고 New로 스트링 빌더를 적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링 빌더 클래스에 append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원하는 스트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함수를 이렇게 append로 시키면 스트링이 계속 SB에 더해집니다. 더하는 동작이 끝나면 이 함수를 toString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테스트 123, 123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이전에 만들었던 내용까지가 테스트 123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str1의 값은 테스트 123이고 뒤에 str2 값은 12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잠시 후에 배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배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열은 같은 데이터 타입을 묶어서 사용합니다. 선언은 다음과 같이 int 배열일 경우에는 이렇게 int 다음에 대괄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스트링 배열일 경우에는 이렇게 스트링 다음에 대괄호를 입력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변수 이름만 선언한 것입니다. 배열도 클래스이기에 이렇게 new로 실행해야 합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new int하고 대괄호에 숫자 5가 있습니다. 5개의 배열을 생성해서 이 nums에 대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strs에는 스트링 변수 3개를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배열들은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정수 배열이기에 각각의 값에 이렇게 정수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배열은 현재 5개가 있기 때문에 0번에는 1이 들어가고 1번에는 숫자 2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2와 3과 4의 인덱스에도 값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언과 동시에 바로 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의 경우에는 1, 2, 3, 4, 5 5개의 값이 있기에 뒤에 있는 숫자 5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줄은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은 축약된 방법입니다. 그래도 이 세 개의 항목 모두 메모리가 돌아가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배열은 저장해 놓으면 저희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값을 이렇게 첨자를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포어로프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넘수의 항목마다 0, 1, 2, 3, 4가 출력되어 5개 모두 출력될 것입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가 실행됩니다. 이 배열도 레퍼런스 타입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참조가 생깁니다. 1, 2, 3, 4, 5가 힙에 생기면서 넘수 변수에서는 이 힙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포어루프가 동작하면 이렇게 5번이 돌면서 출력이 됩니다. 함수가 끝날 때는 이렇게 스택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힙에 있는 변수는 가비지 컬렉터가 회수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배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스트링 클래스에서 스플릿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플릿 함수는 출력을 배열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지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플릿 함수는 문자를 기호로 나누어 배열로 만들어줍니다. 다음과 같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테스트 str에 보면 쉼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this 뒤에, is 뒤에, a 뒤에 쉼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str에 스플릿 함수를 사용해서 쉼표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출력으로 str의 어레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포문의 조건식에서 보시면 str 어레이에 length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열의 개수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포어루프 동안에 프린트로 str 어레이를 하나씩 출력합니다. 그러면 이 this와 is와 a와 test가 나누어져서 출력될 것입니다. 이전에 클래스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length나 스플릿 같은 함수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객체장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이 안의 내용을 모르고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C샵을 만드는 곳은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이 기능들은 마이크로소프트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C샵 스트링을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트링 클래스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생성자와 필드, 속성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전에 있던 length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메서드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많은 함수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내용을 전부 외워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됩니다. 이 내용은 조금 더 어렵게 나와 있기에 다른 내용을 참조하시거나 책을 좀 보고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스플릿 함수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쉼표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str 변수에서 스플릿 함수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쉼표를 입력합니다. 여기로 받는 출력은 스트링 어레이입니다. 그러면 포어루프를 통해서 str의 어레이의 length에 포어루프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tr 어레이의 i번째 항목을 출력하면 이 내용을 출력합니다. 한번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열이 나뉘어서
출력되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클래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